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구금 일주일 만에 풀려난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구두로 협상 과정에서 있는 부분보다 뭔가 효력이 남는 문서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비자 문제든 뭐든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활목부터 만나보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공장 지역을 갖다는 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교민 사회도 정상은 아니죠.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못된 합의보다는 아예 합의문이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정확한 대응인지는 모르겠고 미국에서 투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비자 발급이라든지 진행을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 보시기에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회담 장면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쪽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미국 측과 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의 방법, 한국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우리로서는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내막을 알고 봤더니 아니 구금 시켜놓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출국한다고 다 준비하니까 국무부 장관이 이랬다는 거예요. 출국 보류하고 미국 사람한테 교육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냐.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놀라고 지쳤다.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나와. 이런 깜짝 돌발 제안들. 전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뭐 협상 방식이라면 방식일 텐데 상당히 좀 글쎄요.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이현종 의원님. 네. 이거를 법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워낙 첫 번째 상견례 형식이고 중요하다는 부분이 일단 관세 협상을 방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건이 없었다. 근데 이 부분도 문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에서는 있어요. 어쨌건 트럼프 시대에 지금 미국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그러게요. 대통령이 뭔가 나서야 되는 장관들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런 지금 트럼프 시대입니다. 그리고 보면 뭐 국토안보부 입장 다르고 국토안보부는 특히 마가 세력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스티브 밀러 이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그렇죠. 하고 있고 또 베센트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 문제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 자,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구조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사실은 이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각국들이 정말 이 트럼프 내각의 어떤 정보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딱 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강대사를 다 잘라, 다 들어와,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게 외교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외교관들은 그렇습니다만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다음 이 대사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대사들이 운영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났다고 전부 다 소환했는데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협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인력 문제, 이거 비자 문제가 좀 까다롭다. 자, 이 문제도 대통령께 좀 해결을 해 주시라. 라고 이야기 한마디만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문제가 전혀 처음이냐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 기업들이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어요. SK 같은 경우도 14명이 관광비자 들어갔다가 다 못 들어가고 지금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꽤 이게 기업들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그러면 협상팀들이 기업들 이야기를 듣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수집해서 예. 그럼 대통령이 할 때 뭔 이야기를 할 것인지 특히 우리나라가 FTA 체결 나라인데 이 지금 취업 비자가 거의 뭐 할당이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상에 제기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TF에서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협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그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딴소리 못하게 하긴 한미 관계에서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은 이미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15%로 수출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5%로 계속 수출하고 있다 보니까 예. 몇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지금 미국에 지급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미 지금 수출과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협상 때 우리 지금 뭐 쇠고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쌀 문제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에 대한 용도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달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협상들을 마무리하는 게 저는 기업들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국내 정치적 고려로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처럼 외부에 발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항을 미루다 보면 잘 될 수 있다는 기우제 외교가 되고 맙니다.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외교가에는 오랜 원칙이 있습니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우리 외교부 혹은 우리 정부 애 많이 썼죠 이번에. 어쨌든 그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외교부 장관도 급하고. 근데 이제 아까 김건 의원의 말 꼭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외교부 얘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엄격한 규정에도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감 없이 호송을 지시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관세 협정이든 뭐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면 합의는 없다라고 하고 뭐 그런 부분도 맞지만 문서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번에도 또 다른 또 트럼프 대통령부가 이런 공격적인 혹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냥 문서화 없이 그냥 이렇게만 당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물론 이현정 의원이 아까 지적한 그 한 건의 사건 SK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도 공장 짓는데 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한테 투자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예.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문제없이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판단이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국토안보부나 뭐 이런 이민청 같은 경우는 이민 단속국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구금을 해보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이제부터는 문서화한다고 저도 봐요. 그리고 네. 비자 문제는 우리가 15,000개를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것도 풀어야 되겠죠. 저는 풀어야 한다고 보고 명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전에 미국의 합의나 아니면 미국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서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협정 관련해서 이 합의 문제는 지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리고 우리가 25% 말을 해놨는데 지금 15%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사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사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예.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부도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려지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켜서 합의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협상 성격 혹은 저런 협상 형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 능력일 텐데 대통령실 입장은 이거 우리 한미 조선업 협력 이렇게 되면 제대로 시작하기 어렵다라는 미국 쪽에 애둘러서 압박 메시지까지 냈는데 일단 이 파장이 일주일 안에 수습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과제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구금됐던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돌아올 텐데 그 소식도 저희가 내일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협박은 협박이고 무면허는 무면허다. 예, 정동원 씨 잘못한 건 분명하죠. 시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강릉시장 비판하셨어요. 영웅의 순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경정 얘기입니다. 경장이죠. 소신 발언하면 두 발 뻗고 자기 힘든 나라라고 하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버스 탑승만으로 얼마나 기쁠까요? 어서 오세요. 예, 제 심정도 똑같이 저 댓글과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